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방송을 했었던 방관자 효과 심리 실험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또 해드렸는데, 그때 방관자 효과를 다른 말로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말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어제, 그저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방관자 효과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요, 제노비스 살인 사건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키티 제노비스. 오늘 말씀드릴 범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사건은 1964년 3월 13일에 벌어집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고요. 뉴욕주 퀸즈 지역의 이른 새벽 공기는 춥고 축축했습니다. 한 술집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었던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야간 당번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28살이었던 제노비스는요, 펑크 스타일의 헤어에 가냘프지만 날씬한 여성이었습니다. 새벽 3시, 그녀가 차를 몰고 혼자 살던 아파트 옆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를 하고 나서 밖으로 걸어 나와서 아파트 건물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덩치가 엄청나게 큰 남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발견하게 됐을까요? 그의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왼쪽은 키티 제노비스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됩니다. 그 덩치 큰 남자가 바로 이 남자였어요. 근데 이 남자를 발견하자마자 뭔가 예감이 안 좋은 거야.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직감이 딱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재빠르게 방향을 틀어요. 그래서 도로 구석에 있는 경찰 호출 상자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막 걸어가요. 왠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겠죠. 근데 얘 키티 제노비스가 거기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 얘 이름이 윈스턴 모즐인데요. 이 윈스턴 모즐리라는 이 덩치 큰 남자가 막 쫓아가서 그녀의 등에다 칼을 확 꽂아요. 눈치를 챈 거죠. 아주 깊숙하게 꽂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돌렸을 때 한 번 더 칼을 찌릅니다. 곧이어 그녀의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엄청나게 큰 목소리였대요. 이 남자가 날 찔렀어요. 도와주세요. 아주 크게 소리 질렀대요. 그때 한 사람이, 근데 그때 그 소리를 질렀을 때 동네에 불이 하나둘씩 켜졌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죠. 근데 이후에 모즐리가 체포되고 나서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다수의 집에서 불이 켜지긴 했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여자를 돕기 위해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 소리를 지르고 나서 한 사람이 그 여자 좀 내버려둬요 라고 소리쳤고요. 모즐리는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이미 칼을 2번이나 찔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이끌어서 어느 서점에 있는 문 앞에 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실제로 모즐리의 진술대로 아무도 그녀에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칼에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곧이어 아파트의 불빛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거리는 아까처럼 조용해졌어요. 그런데요, 범인은 다시 분위기가 어둡고 조용해지니까 아까 다 못 죽였는데 라는 생각에 범행을 미처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차로 가서요, 미리 준비해놨었던 스타킹을 얼굴에 뒤집어 써요. 그리고 거리를 막 뒤지고 다녀요. 얘가 어딨나. 뒤지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피투성이인 채로 웅크리고 있는 키티 제노비스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몸을 다시 칼로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잔인한 놈이죠. 목과 성기에 칼을 대고 쭉 그어버렸어요. 다시 미친 듯이 반복해서 소리를 지르자 아파트의 불빛이 또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또 다시 도망을 쳐요. 불이 막 켜지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또 막 도망을 치는 거야. 제노비스는 얘가 지금 날 죽이러 다시 왔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진짜 미친 듯이 자기 집이 있는 아파트 건물 복도 안으로 막 비틀비틀 막 기어서 걸어가요. 거의 기다시피 하면서 가요. 근데 또 찾아와요. 모즐리가 다시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서 그녀의 몸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죽어 있는지도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의 몸을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3번이나 한 번 죽였다가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도망가고, 불이 꺼지니까 다시 찾아와서 또 죽였는데 사람들이 불이 켜지니까 도망가고,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했는데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러 내려오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요, 새벽 3시 15분부터 50분까지 약 35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끈질기게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모즐리도 있지만 2번이나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도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38명의 목격자들입니다. 결국 모든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 한 명이 신고를 해요. 사건이 있고 한 30분 뒤에. 너무 늦었죠. 그때 신고했다는 거는. 그래서 경찰이 와요. 근데 이미 그녀는 죽었어요. 죽고 난 뒤였습니다. 앰뷸런스가 와서 오전 4시에 그녀의 시체를 싣고 간 뒤에 목격자들은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잠자리에 듭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자, 이게 당시에 기사로 나왔던 그 신문 기사예요. 38명이 살인을 목격했다. 그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라고 써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짜 난리가 아닌 난리가 났습니다. 범인에 대한 관심 이상으로 사건을 목격하고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상당수의 증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대중의 조롱을 받아야 한다. 뉴욕타임스 1면에 그 이름과 주소가 전원 공개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열받은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주장들이 불붙기 시작했고요. 언론부터 시작해서 대중들까지 그 분노가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심리학자들도 이 현상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졌대요. 그래서 인간 심리에 대해서 각종 실험과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지난주 엊그제 수요일 날 했었던 방관자 효과 실험이에요. 그 실험이요. 이 사건 때문에 한 거예요. 했던 거였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방관자 효과니까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요? 똑같은 사건이니까. 근데 그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016년이에요. 불과 1년 전이죠. 제노비스 사건이 왜곡 보도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됩니다. 왜곡이라니 갑자기 이제 와서. 근데 그 주장을 펼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름 아닌 제노비스의 친동생인 키티 제노비스의 친동생인 빌 제노비스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키티 제노비스 피해자의 동생 빌 제노비스입니다. 잘못됐다. 근데 당시에요. 키티 제노비스가 28살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근데 이 키티 제노비스가 살해됐던 당시에 이 화면에 보이는 빌 제노비스의 나이는 16살이었대요.
아주 어리죠. 누나의 끔찍한 죽음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빌은요. 나는 결코 누나를 외면했던 38명의 방관자처럼 살지 않겠다. 라는 각오로 해병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을 해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 전쟁 중에 그는 다리를 잃게 돼요. 그리고 한 베트남 논바닥에 쓰러져서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다리가 잘렸기 때문에. 그 논바닥에 쓰러져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누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미친듯이 울었대요. 오열을 했대요. 하지만 빌은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지지 않았어요.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그를 찾으러 와서 그를 구해준 거죠. 그 일을 계기로 빌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나는 살고 누나는 죽어야 했을까? 라면서 누나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에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하고 약 10년간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갑자기 의문을 가진 것도 좀 신기하지만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다고 해요. 자, 뉴욕타임즈 첫 기사에는요. 이렇게 나와요. 목격자의 수가 38명이다. 지금 위에 기사 보이시죠? 38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근데 빌의 주장에 따르면 38명은 애초에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 증거가 어딨냐. 확인 결과 사건 발생 시각이었던 새벽 3시 이후에 경찰에 확인된 목격자는 단 6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기사에서는요.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목격자 6명 중에서 2명이 경찰에 신고를 했었고요.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친구 소피아가 그녀의 곁을 지켰었다. 죽을 때까지 지켰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동생의 의문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자, 키티 제노비스 살인사건에 대해서 뉴욕타임즈와 경찰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자기들 사이에 비리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사건이 드러나요. 자, 왜 38명이 그 사건을 방관한 적도 없는데 왜 그런 기사를 냈을까? 자, 여러분. 아까 전에 범인 기억나시죠? 범인 윈스턴 모즐리가 잡혔어요. 조사를 받고 있는데 걔가 이런 말을 해요. 저번에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람 제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키티 제노비스가 아니라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을 해요. 이 모즐리가. 근데 그 사건은요. 이미 범인이 잡혔어요. 이미 범인이 잡혔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모즐리가 나타나서 그거 제가 범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아마도 다른 살인 사건의 진짜 범인이 모즐리였다는 것이 증명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당연히 뉴욕 경찰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숨기고 싶었던 거지. 그게 화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뉴욕타임즈랑 경찰이요. 합작을 해서요. 화제거리를 거짓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38명이 살인사건을 보고도 무시했다. 그럼 이게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됐을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랬고. 경찰은 대중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돌렸고요. 기자는 특종 욕심 때문에 이걸 완전히 일면에다가 장식을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 거짓말이죠. 자, 그렇다면 왜 목격자들, 실제로 거기에 목격자가 있긴 있었대요. 근데 걔네들은 38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욕까지 엄청 먹었잖아, 억울하게. 근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자, 사실요, 경찰에 알려져 있는 목격자는 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6명 중에서 신고한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2명이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 당시 발생한 사건에 쏠려 있을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뉴욕타임즈와 합작했고요. 최종 수사 당시 6명이라고 다시 알렸긴 했는데 뉴욕타임즈가 정정을 내지 않았대요. 정정 기사를 안 냅니다. 자기들도 특종 욕심에 목말라 있었겠죠. 그렇다면 왜 목격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요. 키티 제노비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민들에 대한 비난이 엄청났고
그에 대한 두려움과 제노비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밝혀진 게 2016년이에요. 사건은 60년대쯤에 일어났었고 엄청 오랜 뒤죠. 동생이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었겠죠. 방관자 효과의 모티브가 되었던 제노비스 사건. 하지만 그것이 왜곡 보도였다는 것이 52년 만에 동생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진짜 무고한 사람들이 욕을 먹었잖아요. 진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요. 그쵸? 이 무고한 38명,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방관자로 만들어버린 뉴욕타임즈의 로젠탈 기자의 사진입니다. 이 로젠탈 기자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뻔뻔해, 얘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특종 욕심에 그만.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얘가 뭐라 그랬냐면, 내 보도의 진실 여부가 그렇게 중요한가? 나로 인해서 세계가 바뀌었잖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뭐 사회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기도 했고, 방관자 효과라는 말이 탄생하기도 했고, 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38명이고가 아니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나 때문에 잘 된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죠. 얘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자, 여러분 며칠 전에요. 뉴욕타임즈가 100몇 년 전에 오타를 냈던 거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사과를 했대요. 오타 때문에 사과를 했대요. 근데 오타를 사과해야 되는지 멀쩡한 국민을 바보로 만든 잘못된 기사 보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범인이었던 윈스턴 모즐리도 작년에 사망했고요. 뉴욕타임즈의 기자였던 이 화면에 보이시는 로젠탈도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이 동생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제목은 목격자예요. 이 영화 한번 찾아서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기 바래요.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렇게 키티 제노비스의 사건이 명백히 거짓이었고요. 조작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히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설명드렸어요. 오늘 사건은요, 제노비스 사건 진실일까? 였습니다. 감사합니다.